오케이, 보자. 오늘 뭐 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냥 계산 문제라서 그냥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우선은 x의 값이 1부터 2n까지 취할 수 있는데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 있으니 뭐 써먹어야 돼? c 구하기 위해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써먹으면 되겠죠. 그쵸? 변수는 누굽니까? k가 변수다.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가능해. 그때 확률의 총합은 1 돼야 된다. 뭐 요 내용이겠죠. 됐지? 자, C는 상수배니까 앞으로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들의 시그마 값은 제어가 뭘 의미하지? 계산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홀수 짝수. 홀수 짝수도 뭐 가능하죠. 근데 좀 더 쉽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이 등비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 이 앞에 거 뒤에 거는 시그마 공식 쓰면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C 곱하기 거듭제곱골은 다 등비수열의 합이야. 알겠죠? 상수의 거듭제곱골. 그래서 얼마? 1 마이너스 공비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 개수 제곱. 요게 첫 번째 놈이고, 두 번째 놈은 시그마 공식 2분의 2n 플러스 1. 자, 다행히도 얘는 0이다. 1 빼기 1 돼요, 분자. 괜찮을까? 그래서 C는 n 2n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럼 C는 구했고 이제 요놈 이용해서 뭐 구해달라는 거야? n값만 구해주면 끝인 거죠. 그쵸? 자, EX의 정의가 뭐였지? 수빈아, EX의 정의? 다 합하는 거라고 했어. XPX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근데 쌤, 뭐 x가 없어요. 그쵸? 여기서 스몰 x라는 게 뭘 의미했던 거죠? 라지 x가 될 수 있는 값들인 거야. 이 문제에서는 뭘 의미해? 어떤 문자? k야, k. 이 문제에서는 라지 x는 k라고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냥 요놈의 정의는 시그마 다 더할 거야. k는 1부터 2n까지 변하는 동안 k 곱하기 확률 써주시면 돼. 우리 C라는 놈은 n 2n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k 더하기 1제곱 플러스 k 확률 해서 다 더해라. 됐죠? 변수는 누구라고? k가 변수. 그러면 n에 관련된 놈은 앞으로 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풀 거는 1부터 2n까지 k 곱하기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제곱. k를 중괄호 안에 분배하셔서 이거 계산해달래. 따로따로 하겠죠, 시그마. 네. 규리야, 요게 뭐 나오지? 이거 계산하면? 시그마 계산하면? 홀짝이 한 세트 맞아요. 이거는 재혁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등비수열이 아니야. 이게 바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오고, 만약에 k가 홀이면 뭐 나와, 이거? 마이너스 k가 나오지, 그치? 그럼 그 다음은 누구야? k 플러스 1일 땐 뭐 나와? 그냥 k 플러스 1 나오겠지. 그 다음 거는 k가 홀수면. 이해갈까? 그러니까 총 2n개니까 홀짝홀짝으로 묶으면은 n개의 쌍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1이 n번 나오죠. 계산하시면. 이해가요? 뭔 말인가? 제가 괜찮아? 그래서 n 2n 더하기 1 분의 1 곱하기 1이 n번 나오고요. 뒤에 걸 시그마 공식 6분의 2n 2n 더하기 1 두 개 더한 거 4n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휴 복잡해. 그래서 결론
2n 더하기 1분의 뭐 잘못 썼지?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쏘리. 왜? 1 집어넣으면 어때? 이거 짝수지. k가 먼저 나온다. 이해가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돼요, 계산. 번갈아 가면서 써보면은 얘는 1씩 늘어가는데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일로 묶일 거야. 됐죠? 지우자.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 뒤에 거 약분해 주시면은 3분의 3이니까 이거 약분해서 4n 더하기 1 나오네요. 됐나요? 얘가 5분의 48. 뭐 진짜 서술형이라서 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 같으면 보기에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게 낫잖아. 이거를 또 물론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얘는 오히려 풀이가 시간이 짧을 겁니다. 빠르게 계산해 보시오. 네, 보자. 결국에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을 직접 잘 구할 수 있냐가 관건이고 연속 확률 변수는 뭐 그래프를 잘 활용할 수 있냐가 관건이죠. 다 구했어? 자, 라지 x의 값이 칠한색의 종류의 개수래. 그치? 그래서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뭐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얼마? 1, 2, 3이죠. 될 수 있는 건 각각의 확률을 구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인지 뭐 직관적으로 먼저 써 있는 것들부터 정리를 하세요. 항상 나는 지금 요 주황색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2의 x만 구하면 끝이겠다. 그쵸? 그래서 해봅시다. px가 1일 때 얼마죠? px는 1. 칠한 색의 종류가 한 가지 색으로 모두 다 색칠. 그럼 뭐 하면 돼? 전체 개수 몇 개? 전체 개수 81, 3333. 그쵸? 그래서 81분의 분자 얼마? 30.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색 골라서 칠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px2 두 가지 색이래. 얘들아, 요건 어떻게 구해야 돼? 확률. px는 어떻게 구했어? 일단은 뭐 해줘야 돼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먼저 고를 거야. 그치? 그럼 두 가지 색이 선택됐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선택권씩은 두 개씩 있을 거야. 근데 한 가지 색으로 색칠되는 경우를 빼주셔야겠죠? 마지막 px3는 어떻게 구해? 재혁아. 그 둘을 빼요. 그렇지. 확신을 가진다면,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다면 계산을 한 다음 1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거 얼마 나오니? 81분의 3. 얘는 81분의 27로 갈 거 그랬네. 3 곱하기 14, 42, 45. 81분의 36인가요? 맞을까? 그래서 그냥 계산만 해서 답은 구하시면 되겠죠. 답은 내가 안 구해도 되지? 네, 5번이었어요. 5번. 넘어갑시다. 좋아. 자, 3번 문제를 할 건데, 야, 거기 있는 0은 서로 같은 0이니 서로 다른 0이니? 다른 0이라고 했어요. 확률 문제를 푸실 때는 다르다라고 가정해야 풀 수 있다 했다.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어려우면 그냥 서로 달라. 알겠지? 네, 그래서 3번 문제도 뭐 계산이 좀 길 겁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네, 확률만 체크합시다. 그게 낫지 않을까? 그쵸? 자, 라지 x의 값은 뭐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일이 커지는데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제일 큰 경우랑 제일 작은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요. 뭐 0000 하면 0 나올 수 있고요. 뭐 0112 하면 그게 최대니까 4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그 사이 값들이 되는지만 체크해 보면 되겠죠. 1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겠네.
얘가 문제 없지. 야, 그러면 가장 복잡한 걸 나중에 구하면 돼, 얘들아. 가장 복잡한 게 뭘 것 같아? 1, 2, 3, 4 중에서. 뭐 만드는 게 가장 복잡하냐, 재혁아? 확률. 2, 3은 괜찮고? 3은 좀 괜찮지, 그치? 2가 좀 번거롭죠? 얘를 마지막에 구하면 되지. 왜 다 정확하게 구해놓고 1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0 되는 거는 얼마예요, 확률이? 7C4? 뭐 4C4? 됐을까? 네. 1 되는 거는 7C4? 4C3? 2C1? 됐죠? 3 되는 거 7C4? 맞죠? 4C2? 2C1? 1C1? 오케이. 마지막 4 되는 거는 7C4? 뭐 4C1? 2C1? 2C2? 1C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다 구해서 1에서 빼서 x2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불러줄게. 맞는지 확인만 해요. 본인들 확률. 자, 순서대로 35분의 1, 35분의 8, 35분의 10, 35분의 12, 35분의 4. 확률 다 맞니? 오케이. 그래서 2x 7분의 16. 2x 제곱 7분의 44. 그래서 vx는 49분의 52가 나와서 답은 52가 됩니다. 좋아요. 자, 4, 5, 6번은 아마 올해 문제일걸요, 이게? 4, 5, 6번이 올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빠르게 또 풀어보자. 확률 계산을 잘 하셨는지가, 오호. 이번 문제들은 조금 너무 오랜만인가? 자, 3번에서 먼저 이기면은 뭐 끝나는 건데, 3번 먼저 이기면 끝나는 건데, x는 경기 횟수래요. 자, 나올 수 있는 경기 횟수 몇 번? 최소 3번, 최대 5번. 좋아요. 그래서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건 3, 4, 5라는 값만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때 A가 이길 확률 얼마지, 얘들아? A가 한 판 이길 확률 4분의 1이죠. B가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고, 이걸 가지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조금 써줘야 되는데, 완벽한 독립시행의 확률은 아니야. 마지막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놈이 승리하는 놈이어야 돼. 그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PX3 얼마? 3판 만에 경기가 끝난데 무슨 말? A가 3번 다 이기거나 B가 3번 다 이기면 되죠. 그쵸?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그냥 A가 3번 다 이기는 경우, B가 3번 다 이기는 경우, 요거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몇 번째 이기고 이런 건 안 따지지. 그냥 다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예요? 64분의 28? 됐어. 3번 만에 경기가 끝날 확률이겠죠? 64분의 28 맞지? 오케이. 자, PX4. 야, 4번의 경기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럼 얘도 A가 승리자일 때랑 B가 승리자일 때로 나뉘겠죠? 그럼 A가 승리자이려면 얘들아, 4번째 판에 무조건 A가 이겨야 되거든? 맞지? 그럼 앞에 3번은 A가 2번, B가 1번 이겨야 되지, 그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AAB, ABA, BAA.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앞에 써지는 게 사실은 27번 중에 3번 내가 이길 확률, 이게 경우의 수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대신에 요 3가지 경우를 곱해주면 되죠. A가 승리자인 경우 4분의 1, 3번 곱해질 거고 4분의 3, 1번 곱해질 거야. 자, 반대로 B가 이길 확률 어때? 그것도 3가지겠죠. 그래서 4분의 1 한 번에 4분의 3이 3번이겠지, 요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네. 그러면 얼마가 되죠, 요 놈은?
4의 4제곱이니까 얼마야? 256분의. 계산해왔어. 얼마? 90. 좋아. 잘 구했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px5. 자, 얘는 일단 a가 이길 확률 3번 이길 거야. b가 2번. 그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언제 다 계산한다고. 무조건 빼라고 이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얘는 얼마 나와야 돼? 뭐 약분해서 계산했을 때 128분의 27 나오셨으면 잘 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 구하는 문제가 어려웠고, 뭐 그 다음에 2x는 간단하죠. 3 곱해서 4 곱해서 5 곱해서 다 더하면 되고요. 답은 얼마? 611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계산이 더러워. 2x가 기대값이 128분의 483 나오셨으면 계산 실수 없이 잘 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611이 답이었어요. 611. 좋아, 좋아, 좋아. 잘 정리하시고 5번 문제 시작. 네, 봅시다. 자, 뭐 이런 상황이죠. 비복원 추출이다, 얘들아. 뽑아서 다시 안 집어넣는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 그치? 그런 다음에 뭐 검은색 뽑으면 흰색 넣고 흰색 뽑으면 검은색 넣는다. 그래서 이 시행을 2번 했을 때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 누리야, x의 최소값 얼마지? 2개, 그치? 검은색을 2번 뽑으면 검은색 개수 2개는 줄어들고 흰색 개수가 2개 늘어나겠지. 즉 검은색 2개 남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3 돼, 안 돼? 3은 될 수가 없어요. 왜 3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검은색을 하나 뽑아. 그럼 그 다음엔 검은색 뽑으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흰색을 뽑겠지. 그럼 검은색이 또 늘어나 버리지. 됐어? 그래서 라지 x 값이 될 수 있는 건 총 3가지입니다. 2, 4, 6. 홀수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 실수를 많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2, 3, 뭐, 왜 안 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px2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 얘들아? px2가 의미하는 건 2번 다 뭐가 나와야 돼? 2번 다? 뭐 구하는 거야, 우리? vx 분산 맞죠? px는 2번 다 검은색을 뽑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쵸? 검검을 뽑아야 돼요, 검검. 뽑아서 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공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공 6개는 유지야. 뽑아서 버리고 새로운 거 넣는 거니까. 전체 개수 6개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6분의 대신 검은색 개수가 하나가 줄었지. 3이 되겠죠. 자, px3는, x4는 어때요? 검은색 한 번, 흰색 한 번 뽑은 거야. 그래서 내가 검은색을 뽑아서 버렸는데 흰색을 뽑아서 검은색이 하나가 또 추가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검흰이 있을 거고 흰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흰의 경우는 6분의 4 곱하기 6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어야겠고요. 흰검 같은 경우는 6분의 2 곱하기 6분의 4라고 적을 수, 미안해요. 5라고 적을 수 있어야겠죠. 괜찮죠? 늘어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야, 마지막 px6은 이건 좀 쉽네요. 뭡니까? 흰. 기원 척한 거 아니야? 알겠죠? 흰색. 자,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6분의 2에 6분의 1이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값만 바로 적어줄게요.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얘들아, 직접. 좀 연습이 돼야 돼. 기대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제곱의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계산하시면 9분의 118 빼기 81분의 961이 돼요. 됐죠? 내가 원하는 답은 여기다 얼마 곱해주길 바란다고? 81. 최종답.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안 돼. 이걸 계산하고 있지 말고 81을 전개한 다음 계산을 하세요. 알겠죠? 괜히 2번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이산확률 분포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봅시다. 뭐 문제를 설명하진 않을게요, 얘들아. 근데 이거는 그냥 확률 구해서 못 풀어요. 자, 적어 놓으세요. 문제 위에다가 이항분포입니다. 독립시행이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시행. 독립시행 되니? 다시 앞에 내가 뭐 흰색 넣었다고 해서 뒤에 뭐 넣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 없어? 아무런 조건이 안 붙어 있잖아. 앞에 흰색 돌 넣었다고 해서 내가 다음 박스에다가 흰색, 검은색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 아무 제약 조건 없이. 그럼 독립시행인 거야. 독립이라는 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니까. 앞에 놈한테서. 이해가요? 그래서 6번. 자, 왼쪽 박스부터 하나씩 채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맨 앞에 박스에는 공이 들어가 있는 거야.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이 없어. 이해가? 그럼 나는 총 7번의 시행을 합니다. 총 8개의 박스잖아. 근데 맨 앞에는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럼 그 후로는 7번의 시행을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왼쪽 박스와 다른 돌을 집어넣을 확률 얼마? 당연히 2분의 1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럼 라지 X가 뭐가 돼요? 라지 X가 실제로 내가 왼쪽 박스와 다른 돌을 집어넣은 횟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이게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거잖아. 라지 X. 왼쪽 박스와 다른 색인 횟수.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로 정의가 되죠. 알겠니? 그래서 이 라지 X는 이항분포 7번의 시행,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날 확률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이항분포로 만들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물론 이항분포를 안 써도 계산은 가능해. 오래 걸릴 뿐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산확률 분포인데 5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잖아. 표. X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게 5개 넘어가면 의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 5개 넘어가는 노가다를 시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이해갔어? 그러면 이항분포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죠? 2x?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2분의 7 vx 2분의 1 한 번 더 곱해서 4분의 7 뭐 구하래요? 8 시그마 x.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2분의 루트 7. 답은 4루트 7, 4번이었습니다. 쉬었다 연속 확률 합시다. 네, 체크해 봅시다. 뭐 아직 한 문제도 안 된 거야? 뭘 길어? 왜 이렇게 시기해? 야, 이걸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우리가 잘 생각해 얘들아. 요 값이 같으면 당연히 둘의 합은 1이어야 돼. 확률의 총합, 저 넓이 전체가 어때야 된다? 1이어야 되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바로 연립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개를 더하면 2로 나눠주시면 1보다 큰 쪽이 나오겠지. 그치? 두 개를 빼주시면 1보다 작은 쪽에 2배가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시면 4분의 3, 8분의 3 요만큼이 8분의 3이라는 게 나와요. 넓이가. 연립해서. 됐지? 그러면 C의 값이 4분의 3인 걸 구한 거야, 우리. 그 다음, 이것도 계산하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의 절반은 뭐야? 평균이지 않나? 2분의 A 플러스 B. 그거보다 큰 쪽의 넓이가 16분의 1이래, 얘들아. 맞아? 그러면 닮음이잖아. 중점. 어때?
4배야 4배. 핑크색은 1대2 닮음 전체 삼각형. 그래서 4분의 1이죠. 됐나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A 빼기 B가 얼마야? 밑변의 길이가. 넓이가 2분의 1 나와야 되는데 C가 높이가 4분의 3이니까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지. 괜찮니? 자, 그럼 위에서 하나 더 구한 거 뭐? 1보다 큰 쪽은 얼마인데? 8분의 5거든요. 근데 저 핑크색이 8분의 2니까 얘는 8분의 3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더해서 1 되려면. 그래서 우리 C가 4분의 3이니 누가? B-1은 2분의 1이었겠구나.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이겠죠. 네, 그래서 끝났네요. A 얼마? B는 2분의 3 대입해서 6분의 4에서 얼마지? 계산이 안 돼. 6분의 9, 6분의 13? A? B는 6분의 알려줘. 9 됐지? C는 4분의 3.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괜찮을까요? 됐어? 오케이. A 곱하기 B-C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괜히 이렇게 만들었네요. 2분의 3이라고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분의 13에다가 4분의 6, 4분의 3, 4분의 3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8분의 13, 답은 2번. 오케이? 네. 자, 8번은 바로 지난 시간이냐, 지지난 시간이냐 수업했던 내용인 거지, 그치? 기억나? 그 공통부분 통째로 빼는 거? 됐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그래프는 왼쪽 놈이 X에 관한 그래프고 오른쪽 놈이 Y에 관한 그래프라는 걸 평균의 위치 보고 아시면 되겠죠, 그쵸? 됐어요? 오케이. 야, 그러면 X라는 놈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수야. 내가 계산하면 돼. 얼마니? 0시그마부터 1시그마까지인 거지. 0시그마부터 1시그마까지로 보셔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0부터 1까지니까 이거 0.3413. 그럼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P40부터 50까지 0.2774 4772 됐지? 477이 몇 시그마? 2시그마. 그러면 얘가 0시그마야 얘들아. 평균이 50이니까 그치? 그럼 왼쪽이니까 얘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시그마랑 관련이 있어야 돼. 반대편. 오, 세이. 자, 그래서 50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구나. 시그마는 5 끝. 연속은 금방 끝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9번, 10번 얘도 둘 다 할게요, 한 번에. 10번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수 있고. 네,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그래서 무슨 문제? 수투 문제. 자, 표준화를 때려주시면은 3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됐죠? 그럼 우리는 Z라는 놈은 평균이 0인 걸 알고 있어. 그럼 당연하게 요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최대값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야 전체도 면적이 커질 거니까. 그럼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데 3t 마이너스 t 세제곱. t에 관한 몇 차? 3차 함수. 됐죠? 얘는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에 갖는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3차 함수. 루트 3에 괜히 준 거는 아닐 거 아니야. 몇 대 몇? 1대 루트 3. 그래서 저 함수가 최대인 경우는 t가 1일 때입니다. 즉, 요놈의 최대 p, z. t에다 1 집어넣으시면 얼마? 2. 됐지?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9772가 되겠죠. 그 표에는 0부터 2까지밖에 없어요. 0 왼쪽은 0.5입니다. 0.5를 더 더해줘서 답은 4번이 된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10번 문제는 사실 나 조건만 봤을 때 둘은 평행이동 이만큼 차이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그보다도 대칭성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대칭성. 그쵸? 일단 10에서 두 그래프가 만날 거거든? 근데 여기에다가도 막 대입해 보는 거야, 얘들아. 내가 x에다가 9를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F10은 G8이에요. 그럼 난 뭐 알아냈어? G8과 G10이 똑같다. G의 평균 구한 거야, 우리. 가운데 대칭이니까. 그치?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번에는 x에다가 11을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G10이 만들어지는데 걔가 F12랑 같아. 얘도 F10이랑 똑같은 거네. F의 평균은 11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지. 됐어? 자, 거기에 더불어 하나만 더. 잘 봐. 두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겹쳐진다라는 뜻이거든. 좌우로 살짝 얘는 왼쪽으로 1만큼 얘는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지. 그치? 그때 완벽하게 똑같은 게 된다는 거니까 시그마는 동일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높낮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그래프는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럼 G라는 그래프가 왼쪽에 있을 거야. 평균이 9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에 한 놈이 있고 9 됐지?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똑같은 그래프가 하나 더 있고 얘는 11. 그래서 그 둘이 어디서 만나고 10에서 같은 값 같도록 만나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 뭐가 있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갈 걸 그랬네. 얼마 있죠? 8 있고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12가 있다. 현재 위에 있는 식은 이런 그림을 의미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G라는 함수는 확률 변수 Y에 관련된 놈이었기 때문에 이게 G의 그래프였죠? 얘가 확률 변수 Y를 의미하고 확률 변수 X의 확률을 의미한다. 됐니? A, B 표기합시다. 8부터 11까지가 X가 8부터 11까지죠. A. 그럼 그래프가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래프 마음에 안 들었어. 미안해. 살짝만 왼쪽으로 이동시키자. 에이, 다시 그리자. 니네는 좀 더 넓히면 돼요. 좀 더 연장시키면 될 거야. 좀 많이 겹치게 그릴게요. 알겠죠? 이렇게 그립시다. 됐죠? 그래서 요게 9였죠? 9, 11, 10에서 만나고 8이고 12고 됐다. 됐지? 다시 문제에서 x에 관해서 8부터 11까지가 8부터 x 오른쪽 11까지 요게 얼마? A래. 자, 그 다음에 Y의 입장에서 8부터 12까지가 얼마? B래. 요만큼이 B래요. 됐나요? 나보고 뭐 구해달래 얘들아? X의 입장에서 12부터 14. X는 오른쪽 놈이어서 12부터 14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이 넓이 구해달래. 괜찮니? 야, 그럼 이 보라색이 있는 건 어디밖에 없냐? 지금 이 그림상에서 12, 14가 될 수 있는 건 8, 10밖에 없지. 8, 10 아닌가? 80 맞죠? 12, 14 좀 더 갔어야 되네. 14가. 자, 이렇게 봐. 여기까지. 좌우대칭 이해 가죠? 그래서 얘를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노란색에서 요 기다란 부분을 빼면 되지 않냐?
맞지? 그래서 A에서 일단 뺄 생각을 할 거야. 저 보라색을 구하기 위해서. 파란색 요만큼을 뺄 거야. 괜찮아? 파란색 요만큼은 얘들아 얘한테도 있어. 맞아? 그래서 B에서 요만큼을 빼내야 되거든? 그건 또 A야. 그래서 이 부분이 B에서 A를 뺀 거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평행이동에서 요놈과 같은 거야. 이 파란색이라. 그래서 B-의 A를 빼야 된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못 보면 못해. 이건 그림 잘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할게요. 남은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연속 확률을 하나하나 해봅시다. 11번부터. 자,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알겠죠? 둘은 실수배 부호반대. 이 말 이해할 수 있니? 위에 놈은 만약에 확률함수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알겠지? 그러면 한 요 정도에 있다고 해보자. 가정해볼게. 뭐 n보단 클 거니까. 됐죠? 그럼 여기의 넓이 구해달라고 한 거지. 그럼 얘가 몇 시그마인지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잖아. 우리가 항상. 마찬가지야. 얘 넓이는 얘도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얘는 작거나 같다야. 화살표가 반대이기 때문에 요쪽을 바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때야 돼? 몇 시그마가 아니라 마이너스 몇 시그마인지를 구하는 거지. 그래야만 좌우 대칭으로 똑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평균보다 빼기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꿉시다. 요 놈을 어떻게 바꿔? 얘만 쓰면 되겠다. 우리 2라는 거를 뭐라고 써버리면 돼? 바로 K 시그마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괜찮지? 그 다음에 요 4분의 m이라는 놈은 평균이 2분의 m이니까 2분의 m 더하기 2분의 m으로 쪼갤 수 있지. 뭔 소리야? 미안해. 뭐 이상한 거 썼어. 뒤에가 얼마여야 돼? 빼기 4분의 m이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됐어? 그래서 똑같은 실수배를 요번에 뺀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빼고 요 4분의 m이 뭐가 돼야 돼? K 조심해야 돼. 표준편차 4시그마지. 요 놈의 표준편차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두 번째 놈의 표준편차.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괜찮니? 위에 거는 자기의 시그마에 K배 꼴이 없고 그걸 더한 거고, 아랫놈은 자기의 시그마 표준편차에 K배를 뺀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야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 본인의 시그마야. 얘도 시그마는 요놈의 시그마여야 돼. 여기서 똑같은 시그마가 아니라 얘는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보셔야겠죠. 괜찮을까? 그래서 연립만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다 연립이 돼요. 뭐 K 시그마가 2고 방금 구했던 4K 시그마가 4분의 m이기 때문에 됐나? 둘을 나눠버리면 우리 m값 구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됐어요? 그래서 둘 나누면 어떻게 돼? 4분의 1은 m분의 8. m은 32. 그럼 저기 왼쪽 식에 대입해주면 시그마는 얼마? 2분의 1. 자, 뭐 구해달라고 했죠, 문제에서? 네, 2개 곱한 거. 답은 16입니다. 네, 연속확률변포 마지막 문제 12번 시작. 네, 봅시다. 야, 그럼 이게 결국에는 내가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1차 의식. 이항분포? 그치?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 확률변수 x가 뭐래? 자연수, 요게 자연수가 될 횟수래. 횟수가 x래. 됐어요? 그럼 이제 확신. 이항분포가 무조건이겠구나. 됐죠?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시행의 횟수는 알고 있으니까 확률만 구하면 되겠다. 맞지?
확률은 뭔데? 어떤 확률? 요게 되는 확률을 구하는 거야, 요거.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전체 공의 개수는 각각 몇 개입니까? 4개, 4개니까 내가 하나씩 뽑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4, 4, 16이겠죠, 분모? 맞아? 그때 나오는 조합의 개수는 뭐야? 이게 3제곱, 4제곱밖에 없단 말이야. 제곱수 되는 거. 피타고라스 수 생각하면. 됐어요? 그래서 3 나오고 4 나오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근데 4 나오고 3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곱해서 4가지가 존재하겠죠. 됐지? 그래서 끝났네요.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880번의 시험을 할 거고 그때 내가 원하는 확률은 16분의 5다. 횟수가 적당히 많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바꿔서 평균은 2개 곱한 거라고 했어요. 맞지? 2개 곱하면 얼마니? 이거 곱하면 얼마야? 이거 곱하면 이렇게. 분모 먼저 처리하면 55. 그치? 거기에 5 곱했지. 느낌이 5 2번에 11 한 번 곱한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또 곱해야 돼 이제. 16분의 11을 곱하는 게 분산이었잖아. 그치? 그럼 16분의 11을 곱하면 11도 제곱, 16도 4의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4분의 55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겠죠. 괜찮을까? 자, 내가 원하는 거는 286번 이상이길 원한대요. P가, X가 286 이상. 자, 근데 우리 평균이라는 게 275기 때문에 얘는 275 더하기 11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됐죠? 그럼 이 11이라는 숫자는 4분의 55라는 시그마에 얼마를 곱해야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5분의 4를 곱하면 만들어지겠지. 5분의 4 시그마 0.8 됐습니까? 그래서 0.8보다 큰 쪽이니까 답이 0.29가 아니라 0.5 빼기 0.29를 해주셔야겠죠. 됐죠? 그래서 0.21 오케이. 잠깐 쉬었다. 추정 마무리하자. 네.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야, 그냥 X 바라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시면 안 돼. 알겠지? 그냥 X바는 뭐야? 말 그대로 평균이야. 평균. 표본 평균, 표본화 너무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몇 번을 한다고 했어. 문제에서. 2번을 했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평균이 X 바라고 칭한 것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X 바라는 놈은 뭐 첫 번째 나온 눈으로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으로 x2라고 하고 그거를 2로 나눈 게 x바의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4가 되는 순간이 내가 궁금하니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8이 되는 상황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죠. 됐지? 그러면 나는 뭐가 가능하지? 2 더하기 6해서 8 나올 수 있어. 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3 더하기 5는 제어가 돼, 안 돼? 3 더하기 5는 돼, 안 돼? 왜 안 되지? 5가. 그치. 5가 나올 수가 없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 다 4라는 숫자가 적힐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할까? 마지막으로 6 더하기 2도 가능한 거지. 첫 번째 시행에 6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요 상황은 얘들아 확률이 얼마지? 요 상황은? 맨 처음에는 2라는 숫자가 적혀야 된대. 어떤 숫자가 적히는데? 밑면 중 작은 수가 적힌다며, 그치? 그래서 위에서 2 나오고 아래에서 2보다 큰 숫자 3, 4, 5 3개가 있지, 그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다시 전체 경우의 수가 16일 거야. 4 곱하기 4 맞을까? 나올 수 있는 전체? 그 중에서 위에 것 때문에 2가 나오는 경우 그럼 2랑 3, 4, 5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아랫놈 때문에 2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2가 나왔어. 그게 작은 수야? 그러면 3, 4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네. 됐어? 곱하기 두 번째 시행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6이라는 게 나오는 건 뭐야? 똑같은 면이 바닥면으로 가야 된다며, 그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16가지 중에서 뭐가 겹쳐? 2, 3, 4가 나올 수 있겠죠? 2, 3, 3, 4, 4. 그래서 세 가지가 존재하겠지. 이게 2 더하기 6이 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얼마입니까? 뭐 256분의 15? 다행히도 순서만 다를 뿐 확률은 동일할 수밖에 없죠. 256분의 15.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 4가 나오는 경우 어떻지? 4, 4. 위에 놈 때문에 4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아랫 놈은 4보다 큰 수가 나왔어야 되는 거니까 16분의 4, 5.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럼 반대로 아랫 놈 때문에 4가 나오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됐을까? 그래서 결론. 셋 다 더하면 256분의 31. 요게 답이 될 겁니다. 287. 괜찮을까? 오케이. 14번. 그러니까 오히려 13번 같은 게 더 어렵게 느껴져요. 14번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됐어? 야, GX랑 아까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아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14번 문제. 맞아? 대칭관계, Y축 대칭관계에 있으면서 그 G1과 F9가 같다라는 거 최대한 써먹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가나 조건 합치면 결국엔 뭐 나와? F9는 뭐랑 똑같아, 얘들아? F-이랑 같다라는 조건 나올까요? 그 다음에 G1은 뭐랑 같죠, 얘들아? G1은? G마구랑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될 거야. 가나 조건 잘 만지면. 됐죠? 그래서 요 내용에 의해서 우리 G의 평균은 마이너스 4. G의 평균. 그 다음에 그러니까 F라는 놈의 대칭축이죠. 걔는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왼쪽 F의 확률 변수는 라지 X였고요. G의 확률 변수는 라지 Y였습니다. 됐니? 그래서 M1과 M2의 값을 지금 방금 구한 거예요, 우리는. 됐죠? 그래서 X라는 놈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4면서 분산은 시그마 원제곱, Y라는 놈은 정규 분포 따르는데 평균은 마사면서 표준 편차 분산 시그마 2 제곱. 됐어? 근데 우리 뭐 해줘야 돼, 얘들아? 가조건? 나조건? 아니다, 쏘리. 가조건. 가조건에서 하나 더 뽑아냈어야 돼. 조건 뭐? 시그마 동일. 좌우 대칭을 시켰더니 그래프가 겹쳐졌다며 높이가 같다는 얘기였으니까 우린 지금부터 시그마를 1, 2로 쓰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시그마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자, 그때 우리 X바라는 놈은 N개의 표본을 추출했고요. Y바는 16개의 표본을 추출했대.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놈은 다시 한번 정규 분포를 따라요. 평균은 동일한데 얘는 N개를 뽑았으니까 시그마 N분, 루트 N분의 시그마 라는 표준 편차를 갖게 되고 Y바라는 놈은 정규 분포 따르고 평균 마사에 요번엔 표본의 크기가 16이라고 했으니 4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되겠지. 괜찮아요? 네, 뭐 다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P, X바 3, P, Y바 마일. 수빈아, 이거 시가 어떻게 써야 되지? 얘는 뭐야? 평균에서부터 1 뺀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뭐예요, 얘들아? 평균에서부터 3 더한 거지. 괜찮을까? 근데 이 확률이 같으려면 어때야 된다? 여기 뒤에 있는 요 숫자가 실수배 시그마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시그마에 K를 곱한 걸 거고. 됐어? 이 뒤에 있는 놈도 어떻다고? 시그마의 표준 편차에 똑같은 K를 곱한 놈이어야 된다고. 됐나요? 괜찮아? 여기서 K는 임의의 실수인데 두 개는 똑같은 K여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두 식을 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 예분의 예를 해줄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쓸까 그냥? 마이너스 1은 K 루트 N분의 시그마 4 그냥 마이너스 떼고 3은 K 4분의 시그마 됐죠? 그러면 3분의 1배니까 루트 N은 12여야 됐었나 봅니다. 144라는 답이 얻어지겠죠. 좀 어렵지, 문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자, 하나하나 할게요. 15번을 먼저 해봅시다. 볼게요. 자,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바로 나오는데 갑자기 등장한 요놈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통계적 추정, 그 중에서 모평균 추정은 뭐라고 했어? 표본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그 놈으로 모평균을 추측하는 거잖아.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에 있을 거다, 그치? 그래서 실제로 표본 평균을 구해본 거야. 표본 하나를 뽑아봐서 49개를. 그러니까 한 집단 내에서 여러 개 표본을 뽑는 게 사실상 어렵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처럼 택배 회사에서 내가 일일 뭐 근무 시간, 배송거리에 대한 평균을 추정하고 싶어. 그럼 뭐해? 표본을 여러 번 뽑는 게 어렵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표본 하나를 뽑아서 그 놈을 가지고 뭐란 거야? 표본 평균 하나를 구해 본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통계학자들이 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그냥 결론은 표본 평균 하나를 구하라고 나오면 그놈으로 모평균 추정 그 신뢰 구간 공식 쓰시면 되는 거야. 신뢰 구간 공식이 뭐였죠?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됐었지? X바 빼기. 그치? 여기에 뭐가 들어가? 어떠한 그 숫자가 들어갈 거야? 그쵸? K.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은 요 사이에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요게 신뢰 구간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저 X1바라는 놈이 들어갈 자리가 바로 요 자리인 거라고. 표본에서 뽑은 표본 평균. 실제 값. 이 문제에서는 X바를 아직 얘기는 못하고 있네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자, 우리 N이 얼마일 때야, 얘들아? N이 처음에 49로 먼저 뽑았대. 49명을 먼저 체크를 해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X1바 빼기. 자, 몇 퍼센트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아래, 맨 아래 괄호 안에 보시면 95% 1.96이라는 숫자랑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1.96에 7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됐을까? 자, 그래서 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오른쪽은 똑같이. 7. 됐니? 자,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게 얼마고? 154.25. 오른쪽이 A.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번엔 N이 얼마? N이 36명.
그때 위에 건 95%였는데 요번엔 99%. 됐죠? 그래서 그때는 x2 바라는 표본 평균이 구해졌고요. 빼기 2.58 6분의 시그마. x2바 마이너스 플러스 2.58 6분의 시그마. 이렇게 두 번씩 써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왼쪽 게 b고 오른쪽 게 182.65. 자, 모르는 문자 몇 개죠? 지금 나온 식들에서 결국에는 x1, x2, 시그마 세 개의 숫자만 구하면 나머지 a, b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수치 알고 있는 요놈과 요놈 and x2 빼기 x1, x2바 빼기 x1바 이거를 연립해서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괜찮을까? 그럼 얘를 써먹으려면 얘들아 핑크색 밑줄에서 파란색 밑줄을 빼버리면 된다. 그럼 바로 시그마 값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그 두 개를 빼주시면 시그마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얘에서 얘를 빼면 돼. 됐어? 그래서 그 다음 다시 이 시그마를 대입해주면 우리 x1바랑 x2바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고 그 둘의 합이 335.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건 어차피 a 플러스 b야. a랑 b를 각각 구할 필요 없어, 얘들아. 요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두 개 더해봐. 그럼 x1바 더하기 x2바. 그리고 1.96에 7분의 10 빼기 2.58에 6분의 10이 됩니다. 시그마는 10을 구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야, 지금.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와요, 3번. 뭐 계산이 복잡한 거 말고는 못 풀만한 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두 번 푸는 거니까, 실내구가. 이제 좀 슬슬 지치기 시작하죠. 3시간 하려니까. 자, 좀만, 세 문제만 버티자, 세 문제. 좀만 버티자. 네. 자, 16번은 다시 아까처럼 표본 뽑는 형태인데, 뭐, 요 문제가 아까 13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오히려 맨 마지막 두 개는 쉬워, 참고로 17, 18은. 네. 그러니까 바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이거 표본으로 내가 N개 뽑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치? 방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X의 입장에서 보라고 했어. 개수가 정해진 게 아니야.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한 번 딱 뽑았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X라고 칭한다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2, 4, 6, 8 네 가지가 가능할 거라고. 이해가죠? 왜? 확률이라는 게 사실 뭐였지? 확률? 수학적 확률? 내가 횟수를 계속 많이 했을 때 점점 가까워지는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번 한 거야,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2가 나올 확률 얼마라고 얘기를 해? 12분의 1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이건 사실상 무한번 시행을 해서 가까워진 수인 거야, 수렴하는 값. 그치? 그러니까 전체 횟수는 무한번인 거야. 그 중에 일부분만 한 거지, 표본. 이해가죠? 그래서 12분의 1 나오고 4 나오는 것도 12분의 1 나오고 얘는 12분의 2가 나오고 12분의 8이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2x를 구하면 됩니다. 자, 2x 혹시 얼마 나왔을까? 6분의 41. 자, 2x 제곱은 계산 생략 좀 하자. 3분의 151. 참 더럽지? vx 얼마 나오죠? 그래서 36분의 13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괜찮니? 자, 그럼 2x 바라는 놈은 어차피 얘랑 그냥 똑같죠? 2x랑 2x바는 동일합니다. 6분의 41. 됐어? 그럼 y의 정의만 좀 제대로 보시면 돼요, 얘들아.
y라는 놈은 4개의 합이었어. 그치? 그러면 x반은 4개가 아니라 n개. x반은 n개의 평균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평균은 n개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죠. 됐어요? n개의 합을 n으로 나누면 n개의 평균이 나오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할 vy라는 놈은 사실상 뭐야? vnx 반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얘는 n제곱 곱하기 vx 바죠. 됐어? 얘들아, vx 바가 뭐였지? vx 바? vx 바는 n분의 vx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개수로 나눈 거, 표분의 크기로 나눈 거.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자, 6분의 41에다가 vy를 더하면 vy라는 건 n제곱 곱하기 n분의 vx니 n 곱하기 vx가 되겠죠.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 2분의 100일. 됐어. 6분의로 통일해서 계산하시고 n값 구하시면 12라는 값이 나와 주실 겁니다. 1차 방정식. 17번 문제. 자, 야, 몇 시그마를 워낙 잘 쓰다 보니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나와서 몇 시그마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표준화를 하세요. 그게 더 한눈에 보기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준화해서 1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그냥 이렇게 써달라는 내용이죠. 됐죠? x라는 놈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크기가 256, 딱 16제곱이다. 그래서 개로 분산 나누면 1제곱이 분산이 되는 형태죠. 그쵸? 그래서 fk가 뭐가 됩니까? fk 표준화라고 했어요. p. 자, 표준화는 어떻게 하지? 거기 나와 있는 숫자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분의 마이너스 m. 그거 나갔다 z. 자, m 빼면 k제곱 남고요. 1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요게 fk가 될 거고, 표준화한 fk. 자, gk라는 놈도 표준화를 그냥 해주시면 m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1m 남죠. 1로 나눠봤자 그냥 요렇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m을 빼시면 m 사라지고 그걸 1로 나누는 거니까 표준편차로 그냥 16분의 3k가 되겠네. 뭐 끝난 것 같네요. 바로 보이죠? 요 두 개가 같으려면 왼쪽 끝 똑같으니 오른쪽 끝도 똑같으시면 되겠지. 그치? k 얼마? 3. 두 줄로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17번 같은 경우. 자, 라스 18번을 풀어보실 건데요. 야, 거기 네모 박스 보면 얘들아 그게 표본인 거야. 그치? 내가 표본을 직접 한번 뽑은 걸 다 일일이 써줬지. 그럼 뭐 구하라는 거야? x바를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표본을 직접 구했으면 표본 평균, 그거 다 더해서 표본 평균 구하라는 뜻이야. 요걸로 모평균 추정하겠다라는 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18번 문제 마무리로 풀어봅시다. 자, 거기 표본부터 한번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말만 먼저 쓸게요. m 시그마 제곱. 자, 그런 다음에 내가 8개짜리 크기 8짜리 표본을 뽑아보니 다음과 같이 생겼어. 됐지? 이렇게 8개 나오면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뭐는 해보라고, 표본 평균의 값은 직접 구해보라고. 그치? 그래서 다 더해서 8로 나누면 돼요. 다 더하면 16 나오실 거라 표본 평균이 2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식을 쓴다고 했어. 여기다 뭐 써? x바 빼기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들아, 사실 내가 m을 추정하고 싶잖아, 지금 모평균. 그러면 x반은 구했지. 표본 구하면 x반은 구해지는 거야, 그치?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내가 지정하면 돼. n값도 내가 지정한 거야, 8이라고. 맞아?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되지? 아니,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모분사는 어떻게 알아? 내가 모집단 다 구하기 싫어서 표본 가지고 구하는 거지. 그럼 모집단 다 구해야만 모평균을 아는 거 아니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그래서 실제 추정할 때는 여기다가 시그마가 아니라 뭐를 써? 표본 표준 편차를 쓰는 거야. 원래. 실제 추정할 때는. 간혹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내가 모분상 구하는 거 알려드렸잖아. 한 번만 보여줄게. 우리가 수업하면서 진짜 딱 한 번 한 거 같아. 2 나왔죠? 이것까지 계산했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라고? 빼서 제곱해요. 됐죠? 이거 빼면 얼마? 마3 제곱하면 뭐 9겠지? 됐지?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다 더해 그거.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뭘로 이게 편차 제곱의 합이야. 거기서 뭘로 나누라고? 모분상 구할 때는 7로 나누라고. 7로. 8 빼기 1. 그게 최대한 모분상과 비슷한 값이 나오게 하는 공식이라고. 알겠죠? 요게 S제곱인 거야. 표본 분사. 실제 추정할 때는 여기에 루트 씌워서 여기다 대입을 해요. 알겠지? 0.0001%의 확률이거든, 얘들아.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근데 그러니까 여기다 대신 이용하는 거는 진짜 나오기 희박할 거고, 근데 얘를 구하라는 거는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어서, 내신에서는. 학교에서 구하는 거 했었니 혹시? 기억에 수업 아무도 안 듣지? 맞다. 내가 오해했네. 미안하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문제로 좀 돌아옵시다. 이제 계산 좀 할게요. 자, 몇 퍼센트로 95% K값 1.96이겠구나라는 생각 그냥 바로 하시면 되겠고, 저 내가 X바를 구해놨으니까 2-1.96. 자,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쓰는 거지, 얘들아. 그치? 걔를 그냥 바로 시그마 X바라고 쓰자. X바의 표준 편차잖아, 요거.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래? 1.01이래요. 그 다음 오른쪽 2 플러스 1.96 X바의 표준 편차. 얼마? 2.98. 됐어요? 그래서 두식을 뭐 하라는 얘기지? 두식을 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얼마? 2.92 시그마 X바. 얼마? 빼면 1.96. 여기까지 괜찮을까? 2점이 아니라 3점이겠죠. 미안하다. 됐지? 그럼 우린 뭐 구할 수 있어? X바의 표준 편차 2분의 1. 됐어요? 그래서 X바의 분산 4분의 1. 제곱이니까. 뭐 구해달라고 했는데? VX. 4배의 VX 구해달라고 했어,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4배의 VX를 구할 거고요. 우리 VX는 뭐랑 같지? 자, VX 바라는 놈은 n분의 VX야,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VX 자리에 우리는 뭐 쓸 거야? 크기가 8이었다, 요번 문제, 그치? 그래서 곱해서 8 곱하기 VX바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얼마? 이건 4분의 1이니까 4랑 사라질 거니까 답은 8이었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가자.